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정훈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가격과 수급관리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총 지수 증가율은 2%대인 반면에 농축수산물은 4.44%, 채소류와 과실류는 특히 각각 6%대, 7%대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변동성 자체도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물가지수의 품목류별 변이계수를 비교해보면 총 지수의 변이계수는 0.06인데 반해서 농축수산물은 0.13, 채소류와 과실류는 각각 0.17, 0.1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르고 있고 또 변동성도 큰 농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우리가 농산물 수급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 관리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원활하게 농산물 수급 관리를 하게 되면 가격 변동성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 분야의 가치 실현이 가능합니다. 농가 소득을 강화할 수도 있고 식량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농산물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경쟁력 강화, 또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 등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수급 관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 대내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급 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갈수록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수급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관리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를 위한 핵심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고도화라는 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수급관리를 고도화한다는 것은 디지털 농산물의 어떤 생산, 유통, 출하 등의 단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수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우선은 단순히 그냥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전산화의 단계고요.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게 되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어떤 과정의 혁신을 일으키는 정보화 단계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의 단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농산물 수급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핵심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이라 함은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해서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스마트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가의 적정 출하량이나 재배 면적 이런 의사결정들을 개선해서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또 유통 단계를 축소시키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등 유통의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관리 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유통 모든 단계에서 어떤 생성된 데이터들을 기록해서 투명성이나 신뢰성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폐기를 최소화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농산물 APC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출하량이 늘었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또 시설원의 스마트팜 도입으로 생산량이 늘고 품질이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PC가 그렇지 못한 APC보다 경영 효율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도에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가 유통 비용을 6% 절감시키겠다 2027년도까지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플랫폼 구축 운영하는 것 이런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USDA를 중심으로 해서 IT 현대화 사업을 이미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USDA ALS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전환을 완료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방대한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또 2020년도부터는 10개년치 계획을 세워서 USDA 데이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오픈 데이터 사용 촉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20년도부터 공동 유럽 농업 데이터 공간을 조성해 왔는데요. 그래서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초스마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어떤 국가 비전 아래에서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2018년도부터 유카비스라는 스마트 푸드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어떤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가치 사슬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해외 국가들에서 보면 농업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활용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농업 분야 유통 단계별로 수급 관리 고도화를 목적으로 해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산에서는 기상 변화에 대응한 생육 관리 시스템 구축할 수도 있고요. 선별 출하 저장 단계에서는 입출구 재고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별 출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통 물류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동 경로 추적하고 전자송품장 통해서 유통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판매 소비 단계에서는 딥러닝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 알고리즘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수급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가격이나 출하량 같은 거 예측하는 모델 구축하고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관리 종사자들 예를 들면 학계나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 또 정부 유관기관 공공기관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 내지는 이제 농협이나 산지 APC 저장업체 이런 유통 분야에 있는 수급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계 장비 구축이 미비했고요. 또 정보의 활용도가 낮고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어떤 실무자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데이터를 생성하더라도 그냥 수기로 작성하거나 내지는 엑셀 프로그램 정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디지털 전환의 단계를 미뤄볼 때 디지털 전환으로 아직 가지 못하고 전사나 내지는 정보화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하는 것인데요. 유통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방대한 어떤 농업 관련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단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가 변하는데 재배 기술은 그것에 대응해서 아직까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해외에서 농산물 수급 관리를 목표로 디지털 기술이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존 디어라는 농기계 제조업체 사례인데요. 첨단 센서, AI 등을 활용해서 농가의 어떤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집된 정보가 운영센터라는 곳으로 전송이 되어서 농가가 원하는 정보나 분석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와그리라는 플랫폼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랑 민간이 공동으로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면 품목의 재배 기술이라든지 품종, 토양, 농기계, 방제 데이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랫폼에서 농가나 기업, 연구자 등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농산물 수급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배 기술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상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품종이라든지 수확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매뉴얼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품목도 배추, 무, 사과, 배 같은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재배기술 매뉴얼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 장비 구축인데요. 특히 선별 포장 자동 측정 장비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어떤 생육 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장의 기계 장비 구축을 장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또 정보 활용의 어떤 정확도나 속도 이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치 사슬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해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업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강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그래서 유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